자, 이제 프로토 6회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프리미어리그 빅6 클럽의 승부 예측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지난 회차 제가 좀 무리수를 뒀었죠. 맨유 노리치 경기에서 노리치를 선택하는 정말 병맛 같은 픽 때문에 절반밖에 못 맞췄다. 제가 노리치를 왜 선택을 했을까요? 쿠키의 결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리치를 선택했다. 정말 무리수 한번 제대로 뒀다가 패가망신한 지난 빅6 클럽 승부 예측.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의 무승부도 솔직히 좀 뼈아파요. 오바메양의 퇴장만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와포드 토트넘 경기부터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승부 예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와포드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승 1무 11득점을 기록하면서 정말 좋은 분위기로 강등권 순위 탈출에 성공을 했다. 특히나 홈경기에서도 최근 3승 1무, 한때 홈경기 무승의 와포드는 싹 다 잊어라. 최근 와포드의 기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디니, 데올로페우, 두크레, 사르 이 네 선수가 10골을 합작을 하면서 팀의 공격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와포드의 경우에 이 거친 태클이 좀 독이 될 수 있는 게, 이러한 강팀들을 상대로 특히나 이 태클을 걸면서 좀 수비를 하는 편이 와포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잘못 들어가면은 카드를 받게 된다. 카드 색깔도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친 태클이 어떻게 본다면은 이번 경기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토트넘의 경우에는 로셀소 탕강가, 이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로셀소 탕강가 선수가 나름대로 선전을 해주고 있다. FA컵 경기에서도 이 선수들의 활약이 빛났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희망의 빛 한 줄기를 좀 내리쬐게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다가 알더베이럴트 선수가 FA컵 재경기에서 휴식을 취했고, 알리 선수가 후반 막판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좀 여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원정에서 2승, 물론 무리뉴 감독이 오고 나서 2승을 거둔 거긴 하지만 경기력적인 면에서는 좀 안 좋다. 경기력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았었고, 거기다가 우리의 흥영님이 무득점에 그치고 있다. 계속 이 무득점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좀 이 경기를 앞두고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 흥영님이 그래도 노란색 유니폼을 입은 팀들을 상대로 득점을 쏠쏠하게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조금 기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와포드의 현재 상황, FA컵 64강 재경기가 다음 주 금요일로 미뤄졌다. 그렇기 때문에 리그, FA컵으로 이어지는 7일 동안의 이 4경기, 여기에서 와포드가 리그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차라리 FA컵을 포기하고 리그에 집중하는 것이 낫죠. 괜히 이렇게 연달아서 경기를 치르다가 부상 선수 생기거나 오히려 성적이 안 좋아지면은 또 좋았던 분위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저는 와포드가 이번 경기에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하고 와포드의 승리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최근 와포드의 경기력이 좋아졌다. 공수 면에서도 확실히 강등권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토트넘을 공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아스날과 셰필드 경기인데, 아스날의 경우에는 순간적인 패스, 지난 경기에서도 외질, 라카제트, 오바메양이 순간적으로 원터치 패스로 득점에 성공을 했던 거, 그 한 방을 노릴 수 있다. 그리고 수비 라인, 콜라시나츠, 다비드 루이스, 소크라티스, 나일스 이 선수들이 이제 포백 라인으로서 좋은 수비력, 한때 안 좋았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수비력을 자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수비 라인을 주축하던 한 선수, 콜라시나츠 선수가 아마 이번 경기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 허벅지 긴장 증세로 아마 셰필드 경기에는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토레이라 선수도 이번 경기에서 출전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게 좀 아쉽다는 거. 수비와 중원을 담당하는 이 두 선수가 출전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좀 아스날에게 있어서 좀 아쉬운데, 여기에 이제 지난 경기에서 퇴장당했던 오바메양 퇴장 징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부터 3경기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결정력 면에서 아스날이 좀 아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셰필드의 경우에는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에게 연달아 패배했는데 이 두 팀을 제외하고 빅6를 상대로 무패다. 1승 3무, 그리고 그 1승을 거뒀던 팀이 아스날이라는 거.
그리고 최근 5게임에서 멀티 득점이 없습니다. 뭐 성적을 잘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이 득점력 면에서 멀티 득점이 안 나온다, 기세를 밀어붙이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특히나 드러나는 문제점이 후반전의 수비가 불안하다. 웨스트햄 경기에서 1대0으로 이겼지만은 역시나 후반전에 너무 좀 라인을 올리다가 역습에 당할 뻔한 거, 그리고 맨시티 경기에서도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 후반전에 수비 라인을 올렸다가 역습에 당했다는 거, 후반전의 수비력이 조금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물론 맨시티 리버풀 경기이긴 하지만 최근 원정 2연패라는 거, 원정에서의 무패가 깨졌다는 거, 이게 약간은 좀 흐름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각각 다음 경기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스날의 경우에는 첼시를 만나게 되고 셰필드는 맨시티를 다음 상대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조금은 돌리거나 아니라면은 경기력 면에서도 조금 이 경기를 앞두고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무승부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의 경우에는 특히나 이 부상 선수를 굳이 무리시켜서 출전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어쩌면 홈인데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맨시티 대 크리스탈 경기, 맨시티의 경우에는 최근 리그 3연승, 그리고 리그 홈 경기 3연승, 그리고 지난 경기 아구에로의 색골 해트트릭 333이 연달아서 이번 경기를 앞두고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외에도 마레즈 선수나 제주스 선수가 최근 들어서 괜찮다, 제주스가 이런 경기에서 나름대로 득점원 역할을 해줄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다, 데브라이너 선수도 활약이 괜찮고요. 자, 하지만 지난 두 시즌에 크리스탈을 상대로 더블에 실패를 했다. 두 경기를 모두 잡은 적이 없었다. 오히려 크리스탈 팰리스가 맨시티의 중요한 상황에서 덜미를 잡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이런 덜미를 잡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 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많은 부상자 속에서도 압박을 활용해서 공격 전개를 하고, 이걸 토대로 결과적인 면에서 최근 9경기에서 1패밖에 거두지 않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적인 면에서 크리스탈이 나름대로 실리를 잘 쌓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은 좀 불안하다. 하지만 크로스가 부정확하다. 지난 경기 아스날 경기에서 크로스가 부정확했고, 결정력 면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굴절돼서 들어간 거지 결정력 면에서도 좀 아쉬운 모습을 드러냈었다. 그리고 FA컵 퇴장 징계로 밀리보에비치 선수가 이번 경기까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해봤을 때 많은 부상자, 그리고 맨시티의 기세, 저는 맨시티를 찍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번만큼은 맨시티가 두 경기를 모두 잡는 더블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에 초점을 맞춰볼 생각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뉴캐슬 대 첼시 경기. 자, 뉴캐슬의 경우에는 알미로 선수가 최근 들어서 팀원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공간이 나왔을 때 득점을 쏠쏠하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FA컵 경기에서 셸비와 라셀라스 선수, 그리고 다른 선수 한 명, 또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 선수 그리고 알미론의 득점 감각을 조금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 하지만 뉴캐슬이 홈에서도 이 부실해진 수비력이 좀 많이 안 좋아졌다. 홈 경기에서의 이 뉴캐슬의 강세도 조금은 침체되어 있다. 특히나 측면 공격에 약간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윌리안이나 아니라면은 마운트를 활용한 이 측면 공격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매 경기마다 뉴캐슬의 부상자가 새롭게 또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괜히 또 부상에서 막 복귀한 선수가 무리해서 뛰다가 부상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이 경기에서 또 이게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첼시의 경우에는 지난 번리 경기에서 3대0 승리, 이 경기에서 아브라함 마운트의 경기력이 회복이 되었고, 오도이 선수가 특히나 측면에서의 크로스 아니라면 한 방의 모습이 나름대로 꽤 쏠쏠하게 나왔다는 거, 이거를 조금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마 선수와 코바치치 선수가 이 경기에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캉테 선수가 햄스트링 쪽에 부상을 좀 입은 것 같다, 훈련 중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이 좀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리고 번리 경기에서 이겼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중하위권 팀들에 대한 안 좋은 성적 조금은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 첼시가 이 원정이든 홈이든 중하위권 상대로 12월 달에 특히나 좀 안 좋았었잖아요. 뭐 번리의 경우에는 솔직히 좀 공격력 면에서 좀 문제를 드러냈던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적인 면에서도 안 좋았던 팀이기 때문에 중하위권 팀 상대로 안 좋은 성적 이 경기까지는 좀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저는 FA컵 재경기를 치르면서 주전 선수를 소모한 뉴캐슬,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첼시의 승리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승부 예측 요약해드리자면 와퍼드 토트넘 경기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이 조금은 좀 떨어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와퍼드를 찍어봤고, 아스날 셰필드 경기는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무승부를 찍어봤습니다. 맨시티 크리스탈 팰리스는 혹시라도 무승부 가능성, 크리스탈 팰리스가 또 한 번 덜미를 잡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맨시티의 기세를 믿고 맨시티, 그리고 뉴캐슬 첼시 경기는 첼시 경기를 찍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제가 미리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축구토토에는 리버풀 맨유 경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빅6 제외한 승부 예측 내일 올릴 생각이니까는 이 영상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